대한민국의 수출 장난 아닙니다. 9월 달에도 결국 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월말로 오면서 적자를 많이 줄여서 다행이지 적자는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무역 적자가 계속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1996년 그러니까 IMF가 오기 1년 전에 무역 적자가 가속화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말입니다. 처음입니다. 6개월 이상 적자가 난 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위기 오는 것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무역 적자가 얼마나 심한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12월부터 적자였거든요. 12월부터 적자였던 것이 1월에 적자, 2월, 3월은 사실상 조작해서 이게 흑자로 만든 것이지 사실상 적자입니다. 2월 달에는 에너지 수입을 안 했습니다. 3월로 미뤘어요. 그래서 흑자를 냈고요. 3월에는 에너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전략 비축률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흑자를 냈을 뿐이고 사실상 에너지 수입을 했으면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번 달이 지난달이죠. 지난달인 9월까지 완전히 적자만 계속 기록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게 무역 수지를 적자를 흑자로 조작했든 안 했든 분명한 것은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9월까지 무역 적자만 288억 8천만 달러입니다. 진짜 많이 늘어났죠. 저는 9월까지 무역 적자가 288억 8천만 달러라는 숫자, 이 숫자가 과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적자를 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요, 독일도 적자고 일본도 적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적자인데 곧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안이 안 됩니다. 위안이. 왜냐하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숫자가 지금 터졌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가면 무역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무역대국입니다. 제조업을 굉장히 발전시켜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재가공해서 전 세계에다 파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역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숫자가 온다, 이것은요 점점 충격파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경제성장률 이러면 3요소잖아요. 그죠? 3요소. 첫 번째가 소비고, 다음이 무역입니다. 수출이죠. 그 다음이 설비투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차지하는 게 소비하고 수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에 수출도 소비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 우리가 보지 못한 숫자다, 적자 규모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상황은 점점 나빠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역 적자가 진짜 많이 났다 하더라도 1996년에 206억 달러 정도 기록했습니다. 2008년 진짜 어렵다고 할 때도 132억 6,700만 달러의 어떤 적자를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 이대로 가면 300억 달러를 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이 9월이잖아요. 아직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습니다. 이게 3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앞으로 3개월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 숫자 자체가 IMF 외환위기보다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부가 또 우리 정치권이 이걸 위기의식을 안 가진다는 자체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경제 자체가 지금은요, 정쟁거리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라는 곳에 올인을 해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정부는 9월에 그래도 무역적자가 줄어들었다. 8월에 94억 9천만 달러. 이것도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9월에 37억 7천만 달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애써 위안을 주지만 사실 그게 위안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수출 증가율이 빵빵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출 증가율이 8월에서 9월 달에 보면 찔끔찔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는 한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수출 가격이 떨어지는 것,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요. 실제로 전년동을 대비해 보면 지금 수출은요 2.8% 늘어났습니다. 작년 559억 1천만 달러였던 것이 2022년 9월에는 574억 6천만 달러.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8%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반면에 수입은 한번 보세요. 수입은 2021년 9월에 516억 4천만 달러예요. 그리고 올 9월에는 600입니다. 612억 3천만 달러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18.6%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수출은 2.8%고 수입은 18.6%가 올랐다는 사실이잖아요. 결국은요,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빨라진다.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역 적자 규모는 더 커지겠죠. 결국 말입니다, 10월, 11월, 12월에도 무역 적자 규모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원유, 가스, 석탄, 이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액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 동기 대비하면요, 작년에는요 99억 1천만 달러였거든요. 올해는 179억 6천만 달러입니다. 무려 81.2%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에너지원이 늘어나기만 하겠습니까? 지금 원유나 석탄이나 가스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에너지원 말고도 광물도 많이 늘어나요. 지금 리튬 같은 경우, 니켈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곡물 가격들도 안 내려가고 있어요. 밀이니 콩이니 옥수수니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말입니다, 무역 적자가 더 심화되는 그것은요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 결국 말입니다, 무역 적자가 너무 커져서 경상수지, 대한민국이 거래하는, 외국과 거래하는 모든 동관계가 이것까지 적자가 난다면 여러분, 우리 경제 침몰합니다. 침몰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뭐 외환보 유고가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순식간입니다. 4,300억 불이에요. 4,300억 불. 순식간입니다.
예, 돈 빠져나가는 것은요. 저는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해야 돼요. 지금 위기를 위기로 인식 안 하는 것, 특히 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느끼지 못하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싸우고요. 또 정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또 싸우고,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과거 경험하지 못한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되잖아요. 이런 숫자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는 순식간에 닥칠 겁니다. 저는 정부가 하는 이야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경제 실상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기초가 문제가 없다, 외환위기 올 확률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실을 망각한 그야말로 환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한 국가 부도의 날은 더 빨리 닥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